자, 이제 12페이지에 있는 이제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영희, 철수 모두 6명의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자동차에는 앉을 수 있는 좌석이 그림과 같이 앞줄에 2개, 가운데 줄에 3개, 뒷줄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좌석이 있는데 아마 SUV 같죠? 이렇게 운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머니가 뒷석에 이제 좌석이 있겠고, 가운데 자리가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야. 예. 그쵸? 이렇게. SUV. 근데 여기가 바로 이제 트렁크가 있고요. 짐 놓는 칸, 여기에 또 좌석이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6개 좌석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만약 여기까지를 보면요, 평범하죠. 자, 그냥 한번 앉아보자. 라고 하면 우리가 알겠지만, 애기들도 뭐 운전석에 앉힐 수 있죠. 단, 시동만 키면 안 됩니다. 그쵸? 시동만 안 키면 이제 애들끼리 앉아서 막 붕붕 하고 놀잖아요. 자,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영희, 철수 앉아봅시다. 그러면 할아버지 앉는 방법이 있으면 몇 가지죠? 6가지. 그러면 할머니 앉는 방법이 있으면 몇 가지죠? 할아버지 무릎 위에 앉을 거 아니면 몇 가지야? 5가지. 그 다음 몇 가지요?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그래서 6명이 다 탑승을 하죠. 예, 그러면 상황이 이어지니까 곱사건이야 라고 문제를 풀면 이거는 그냥 기초 개념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능이 된다는 건 여기다가 뭐 한다 했어요? 슥 하고 제한 상황이 들어올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제한 상황이 뭘까 라고 봤더니, 자, 운전석에는 뭐만 한다? 아버지하고 어머니만 앉을 수 있고 영희와 철수는 가운데 줄에만 앉을 수 있을 때 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자, 요 상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제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게 되는 거야. 자, 우리가 먼저 뭐라고 했어요? 제한 상황을 먼저 해주자. 그러니까 선 상황 정리는 뭐다? 제한 상황을 먼저 해주고 언급이 없는 프리한 애들은 나중에 나열해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첫 번째는 뭐 합니까? 운전석 한번 앉혀보자. 여기 앉혀보자, 여기. 문제 주잖아요.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만 앉을 수 있다. 몇 가지요? 2가지. 여기는 운전석에 앉는 방법의 수구나. 다른 자리 먼저 앉으면 안 돼요. 제한 사항부터 먼저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아빠가 이제 운전하기로 결정을 한 거야.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또 하나 중요했던 거 뭐라고 했죠? 상황을 한번 정리할 때마다 이렇게 예시문에다가 현재 우리 정리하고 있는 이 과정을 업데이트 해달라고 했어요. 그쵸? 업데이트.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적어 보는 게 진짜 중요한데, 이제 아빠, 이제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영희야, 철수야, 니네 가운데 자리에 좀 앉아볼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영희가 와야겠죠? 영희야, 너 앉아라. 네. 그럼 앉는 방법의 수 몇 가지? 3가지. 저는 창가에 앉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좋아. 그 다음에 누구야? 철수 와라. 그러면 철수는 남은 2자리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저 여기 앉을게요 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 상황이 서로 이어지니까 바로 곱사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6명이 모두 탑승하기 때문에 이 과정 또한 곱사건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죠? 하면은 바로 영희와 철수를 앉히는 방법의 수가 되는 겁니다. 영희와 철수를 앉는 방법의 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상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영희, 철수도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누구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만 남았네요. 자, 이제 프리하니까 아무나 먼저 앉으시다. 할아버지 앉으세요. 그러면 할아버지 앉는 방법의 수 몇 가지다? 3가지다. 나는 여기 앉지마. 이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엄마 앉으세요 하니까 엄마가 앉는 방법의 수는 2가지다. 여기 엄마가 앉을게. 그러면 할머니 앉는 방법의 수 몇 가지다? 1가지다. 이렇게 하나하나 공간을 채워가면서 내용을 확인한다면 내용을 쉽게 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 정리해보면은 2 곱하기 6 곱하기 6이기 때문에 정답은 72가지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소화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앞으로 있을 경우의 수나 확률은 전부 이와 같이 선 상황 정리, 후식 정리, 제한 상황 반드시 있을 테니까 선 상황 정리, 후식 정리의 과정을 꼭 거쳐야만 한다는 걸 잊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스피드 한번 내볼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구성된 가족이 있어요. 자, 이 6명의 가족이 이번엔 기차를 타고 갑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가 창가가 있는데 여기에 좌석이 3개가 있고요.
여기도 3개가 있다. 그럼 여기를 1열이라고 하고 여기를 2열이라고 하자. 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랬더니 중요한 게 그냥 앉으면 좋은데 뭐라고 써 있어요?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로 같은 열의 이웃하시고요. 어머니 아버지도 같은 열의 이웃하여 주세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들 딸은 넌 맨 마지막에 앉아. 일단 아빠하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서로 이웃해라.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럼 뭐 어렵나? 그냥 앉으면 되지. 자 할아버지 한번 앉을까? 예. 할아버지 앉는 방법이 있으면 몇 가지예요? 6가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할아버지 앉는 방법이 있어요. 6가지. 그럼 할머니 앉는 방법이 있으면 몇 가지야? 그러면 할머니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야 되니까 이게 되는 거야. 근데 보니까 뭐예요? 할아버지가 여기 앉았어. 그럼 할머니 앉는 방법이 있으면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근데 할아버지가 여기 앉았어. 그럼 할머니 앉는 방법이 있으면 몇 가지예요? 2가지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여기 앉을 때와 여기 앉을 때가 할머니의 경우의 수가 그때마다 다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불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 뭐다? 수용도를 다 쓰는 수밖에 없어요. 뭐 할 수밖에 없다? 수용도를 쓰는 수밖에 없다. 근데 또 2번째는 이웃하여 앉는다 라고 했으니까 어떡하자? 이웃하여 앉기 하면은 무조건 묶어두시면 됩니다. 이웃하여 앉기 하면은 이런 경우는 묶는다 생각하시면 조금 더 기계적으로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요, 조금 더 쉽고 천천히 풀어보세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중문, 장문이처럼 길게 한 방에 풀려고 하지 말고 짧게 상황을 정리해 보는 거야. 자, 어떻게 하자? 할아버지, 할머니 묶어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묶어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아빠, 엄마도 같이 일단 묶어버리는 거야.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출발할까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에 앉으시겠습니까? 먼저 열을 결정합니다. 열을 결정해달라. 열 결정.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에 앉으시겠어요? 그러면 나는 앞에 앉을까? 뒤에 앉을까? 오야, 여보, 우리는 앞에 앉읍시다. 몇 가지요? 2가지.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앞에 열로 결정. 그러면 할머니, 엄마, 아빠는 당연히 뒤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2 곱하기 1이다.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 안에서도 자, 할아버지, 할머니 한번 앉아보세요. 그러면 덩어리로 이제 묶여서 앉으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바로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을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일단 좌석을 선정해 봅시다. 영역을 설정해 보자. 현재 좌석 또는 영역을 설정해 보자. 그럼 몇 가지예요? 우리는 앉는 게 2가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도 당연히 여기 앉거나 여기 앉아야 되니까 몇 가지면 2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앉기로 결정했어요. 엄마, 아빠도 여기 앉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자리에 앉기가 되는 거죠. 자리에 앉기. 자,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앉으시는데 누가 왼쪽에 앉으실 거예요? 할아버지 어디 앉으실 거야? 이거 묻는 거죠. 그러면 할아버지가 앉는 방법에서는 2가지. 근데 우리는 나는 잠깐. 그러면 할머니는 가운데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아빠와 엄마도 마찬가지 몇 가지야? 2가지, 1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앉는 거야. 그러면 남는 건 누구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들, 딸이 이 자리에 앉으면 되겠지. 맞아요. 그럼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2가지, 1가지. 아들, 딸 이렇게 되는 거죠. 아들, 딸. 그러면 아들이 여기 앉고 딸이 여기 앉으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푸시면 돼요. 그러면 2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2다. 88에 64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보다시피 이게 상황을 짧게 다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공식으로 한 문제를 푼다라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사고력이 있는지 생각하고 문제 푸는지를 보고 싶을 때 바로 출제하는 게 바로 이게 경우의 수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 상황 정리, 후식 정리. 그러니까 제한 상황이 항상 있다라는 점을 절대로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인데 좀 예전 스타일이지만 예시문이니까요. 자, 그림과 같은 모양의 종이에 이렇게 5단계가 있죠. 현재 여기가 1, 2, 3, 4, 5라 적는다면 서로 다른 색깔 세 가지가 있어요. 누구? A, B, C라고 하자. 자, 이웃한 사다리꼴에는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할 거예요. 그리고 맨 위하고 맨 아래가 뭐해라? 서로 다른 색깔의 색깔을 칠한다. 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서로 이웃하는 색깔은 서로 구분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내가 만약 칠하겠다면 몇 가지야? 세 가지가 될 거야. 뭐 A, B, C 뭘 써도 상관없지. 단 A를 쓰면 여기는 B, C, B면 A, C, C면 A, B니까 여기 몇 가지면 두 가지가 될 거야. 네가 모두 나는 그 색깔만 피하면 되니까 두 가지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답은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쓰는 상황은 규칙적이죠. 다시 말하면 나는 얘만 위배해서 나는 위의 색깔만 피해갈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내용 확인 필요 없죠. 네가 빨간색이면 나는 주황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네가 아닌 색깔 두 개 쓰겠다는 얘기니까. 근데 문제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게 맨 위에 있는 색깔과 맨 아래쪽에 있는 색깔이 달라야 돼. 이 한마디 때문에 문제가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너 그러면 이거랑도 서로 비교해야 되는데 너 이거 확인할 수 있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각각의 칸에 들어갈 경우의 수를 적은 거지 내가 경우의 수를 적었지 여기에다가 내가 내용을 적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색깔이 뭔지 이 색깔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 두 가지라고 하면 이 두 가지가 뭔데? 이게 되는 거죠. 그냥 앞에 있는 것만 피했는데 그렇지 앞에 거 피했지 이걸 피한 건 아니잖아. 그럼 색깔이 뭐야? 서로 다른이 뭐야? 불일치. 서로 다른이란 말의 의미는 뭐야? 불일치란 말이야. 그럼 뭐야 돼? 내용 확인을 꼭 해야겠지. 오케이? 그럼 한번 써보자.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다 A를 썼다 치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야? 무조건 B, C 중에 하나겠지. B를 썼어? 그럼 여기는 A, C 중에 하나겠지. C를 썼어? 그러면 여기는 A, B 중에 하나겠지. A를 썼어? 그러면 B, C 중에 하나겠지. C를 썼어? A, B 중에 하나겠지. A 썼어? B, C 중에 하나고 이거는 A, C 중에 하나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프리하게 계속 가죠. 전 색깔만 피해가면 되는데 나는 지금부터 여기가 불일치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A가 나오면 안 되네. 그러면 원래는 B 다음에 뭐냐면 A, C였는데 A 쓰지 마. 그럼 뭐야? C 이렇게 되는 거죠. C 다음에는 원래는 A, B인데 A 쓰지 마. 그럼 B가 되는 거야. A를 썼네? 그러면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건 B, C인데 얘하고 해당하는 상황이 없으니까 B, C. 여기는 C, A, A가 안 되니까 여기는 B, 여기는 B, A, B, 여기는 B, C가 다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바로 B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한 가지, 어떨 때는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상황이 불규칙할 때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쓰면 되는구나.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는 거죠. 10가지다. 만약에 맨 앞이 A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맨 앞에가 A일 필요가 있나?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각의 상황마다 몇 가지씩이야? 그러면 10가지씩이 나오겠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3 곱하기 10 맨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의 개수 몇 가지? 3가지. 그러면 3 곱하기 10에서 몇 가지? 30가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정리를 하나하나 해보자 라고 하는 게 경우의 수의 목표. 자,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우리가 2강 때부터 이제 순열조합 공식을 쓰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줄 텐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미 고1 과정을 공부했다면 이런 유형도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나 이공식 잘 몰라 라고 하신 분들은 다음 2강 때부터 선생님이 순열조합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보여줄 겁니다. 7 퍼미테이션 2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7 곱하기 6. 7 컨비네이션 2가 뭡니까? 그러면 7, 6, 2, 1. 아, 이런 문제 유형이 있구나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42가지, 여기는 40인데 약분하면 21가지, 합쳐서 63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라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인데 한번 조금 더 변별력을 나타내 볼까 하는 건데, 최근 나왔던 2020 6월 모평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한번 읽어봤는데 1, 2, 3, 4, 5라는 게 있어. x에서 x로 가는 함수야.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4개다. fa는 a가 되는 x의 원소 a의 개수가 3이다 라고 했어요. 3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질문하는 게 가와 나를 동시에 만족해 줘,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무슨 말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 이럴 때는요, 무조건 이 순서대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가하고 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상황 정리. 상황 정리할 때는 가급적이면 글씨로 쓰기보다는 그림으로 표현하면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하는 걸 잘 보세요. 이렇게. x가 1, 2, 3, 4, 5야. x가 1, 2, 3, 4, 5야. 이렇게 설정을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공식을 쓰는 게 아니고 상황을 이해하는 게 목표인 거야. 공식 사용이 아니고 상황을 이해하는 게 목표야. 자,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 가에서. 치역의 개수가 몇 개다? 4개다. 알겠어요. 치역은 4개.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 5개 중에서 4개를 고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설명하면 바로 5 컨비네이션 4. 아, 5 컨비네이션 4야? 그러면 끝나면 안 되고요. 그것의 예시문을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처음이니까 뭐 5 하나 빼면 되는 거니까 뭐 1 뺀다, 2 뺀다, 3 뺀다, 4 뺀다, 5 뺀다 해도 괜찮겠죠? 5가지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했어. 그 다음에 뭐냐면 FA가 A인 것의 개수가 몇 개다? 3개다. FA가 A가 되는 거 몇 개라고? 3개. 이게 됐단 말이야.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그림 보니까 1이 1 될 수 있고 2는 2 될 수 있고 3은 3 될 수 있고 4도 4 될 수 있어. 5는 1, 2, 3, 4 중에 가야만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후보들은 몇 개냐면 4종류지만 나는 딱 3개만 된다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4 컨비네이션 3이라고 적어두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상황에 맞는 숫자를 이렇게 표시해 달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1은 무조건 1로 가야 되고 2는 2로 가야 되고 3은 3으로 가야 한다가 결정이 나버리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각각의 상황이 이어지니까 곱사건인데, 자, 이제 남은 건 뭐예요? 1은 무조건 1로 가야 되죠. 2는 2로 가야 되죠. 3은 3으로 갔어요. 4는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그러면 절대 F4는 4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아, 그러니까 현재 4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3가지밖에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것은 F4의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너 어디 갈 거야? 저는 1로 가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상황을 한 가지 할 때마다 상황을 이렇게 업데이트하니까 상황이 점점 포인망이 좁혀지는 거야. 그럼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너 5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이 상황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면 5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4가지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가지라고 썼을 때 만약 얘가 1로 가버리면 그러면 치역 얘는 어떻게 돼? 이 4는 누가 가져갈 거냐고. 치역 4개라며.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4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4는 4로 갈 수 없으니까 무조건 1, 2, 3으로 가겠지만 5는 마지막 치역인 얘로 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몇 가지야? 한 가지구나. 아, 이거 4를 누가 가져간 거야? 5가 가져갔다는 얘기구나. 이게 되는 거죠. 지금 엄청난 교훈을 줬어요. 지금 오답률이 64%예요. 3점짜리밖에 안 되는 게 오답률이 64라는 건 뭐다? 왜 틀렸을까? 바로 상황 정리할 때 한 가지 상황을 맞출 때마다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없기 때문에 헷갈린 거예요. 절대 빨리 풀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부탁드리는 건 뭐다?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풀이를 할 수 있도록 배워나가셔야 됩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정리해주면 몇 가지다? 바로 60가지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이제 본격적인 이제 확률과 통계 본 레이스에 들어갈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고 숙지해야 될 내용들을 바로 1강에서 모두 담아서 한번 보았다. 다음 시간에 배울 순열과 조합에 대한 내용도 결국 뭐다? 바로 곱사건과 합사건의 연장선, 그리고 문제 풀이할 때는 지금처럼 선 상황 정리, 후식 정리의 과정을 따라가야 함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강의에서 이제 본 교과 과정인 순열과 조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